안녕하세요, 구지코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와 호주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 구독자 한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뉴질랜드와 호주를 다 다녀왔으니까 그 두 나라에 대해서 비교 영상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만큼만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내용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3편으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첫 번째, 땅덩어리. 가장 크게 눈에 띄게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죠. 호주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뉴질랜드는 작은 섬나라죠. 그런데 그 작은 섬나라보다 더욱 더 작은 게 우리 대한민국이죠. 자, 일단 수치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수치로는 사실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지도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호주에 정말 아주 작은 타즈마니아라는 섬이 있는데요. 그 타즈마니아라는 섬 면적보다 조금 큰 정도의 사이즈가 한국이네요. 와우. 배수로 치면 호주가 한국보다 77배나 큽니다. 헐, 싫어? 뉴질랜드는 한국보다 2.7배, 거의 3배 차이죠.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호주는 정말 큽니다. 물론 미국이랑 캐나다에 비할 바 아니겠지만 그래도 커요. 그렇다면 인구는? 뉴질랜드는 인구가 적은 걸로 아마 이미 유명할 거예요. 그래도 수치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제가 찾아봤는데요. 2017년 정도의 기준이기는 하지만 자, 호주의 인구는 2,400만 명이네요. 자, 뉴질랜드는 400만 명. 1000도 못 갔죠? 1000이 뭐야? 500도 못 갔어. 자, 대망의 한국 5,100만 명.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자, 호주가 2,400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5,100만 명입니다. 자, 호주가 한국보다 몇십 배가 큰데 인구는 한국의 반도 안 돼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그만큼 한국은 정말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의 교통체증은 정말 심각하죠. 여러분 호주나 뉴질랜드 가보시면은 교통체증이라는 걸 못 느끼실 거예요. 특히 뉴질랜드는 그냥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자연, 딱 이 말이 나올 거예요. 저는 정말 이거 개인적으로 알아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인구가 많다니. 더 중요한 거는 서울은 정말 한국에서도 요만한 크기죠. 자, 근데 서울에만 인구가 900만 명입니다. 900만 명. 정확히는 980만 명인데요. 980만 명이냐 1000만 명이냐 막 이런 기사를 쓸 정도로 지금 서울의 인구가 그 정도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참고로 뉴질랜드에서 가장 번화하고 복잡한 도시인 오클랜드, 거기는 여행자도 많죠. 거기 인구가 170만 명입니다. 170만 명. 호주의 대도시 시드니, 거기는 460만 명. 여전히 반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작으면서 인구가 많은 곳이 어딜까? 근데 제가 아직 잘 몰라서 그냥 뉴욕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자, 미국 뉴욕의 인구는 860만 명입니다. 860만 명. 서울보다 적어요. 그런데 자, 봅시다. 뉴욕이 좀 더 큽니다. 아이고, 뉴욕이 좀 더 큰데 서울의 인구가 더 많아.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서울이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뉴질랜드는 진짜로 땅이 넓은 데 비해서, 한국에 비해서는 인구가 너무너무 없어가지고 어떤 곳에 가도 사람이 없어요. 차도 당연히 없어요. 여행객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사람이 많은 곳이 뉴질랜드에서는 그 남섬의 퀸스타운, 그리고 북섬의 오클랜드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에는 비빌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뉴질랜드에 가시면 정말 뻥 뚫리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사람도 너무 없다 보니까 치이고 이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정말 조용하고, 사람이 없을수록 조용하고 깨끗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뉴질랜드는 가게들이 문을 일찍 닫아요. 사람이 워낙 없기 때문에.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이제 일자리를 구하면 약간 과수원, 농장 이런 쪽 일인 거죠. 그나마 호주는 좀 낫죠. 그쵸? 시드니나 브리즈번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밤 늦게까지 다 불 켜져 있고 굉장히 활발한 느낌? 보통 외국에 가면은 밤에 나가지 마라,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시드니나 브리즈번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이제 관광객도 그렇고 워홀러도 그렇고 너무 많아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위험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험한 이제 스팟들은 있죠. 그리고 웬만하면 외국이니까, 내 조국이 아니니까 이제 외국에서는 최대한 조심을 하자, 이런 마인드를 깔고 가시면 더 안전하고 좋긴 하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뉴질랜드는 그냥 자연, 여길 봐도 자연, 저길 봐도 자연, 그냥 다 자연. 평화롭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근데 호주는 조금 달라요. 지역마다 아주 상이합니다.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요. 그쵸? 이제 정말 근데 호주가 진짜 이만하잖아요. 이만한데 요만큼 아주 작은 도시들 몇 개만 정말 시끌벅적한 거예요. 큰 나라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시급과 일자리. 뉴질랜드는 hospitality, 서비스업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보통 워홀러분들이 가서 하는 일들이 이제 서비스업이잖아요. 내가 정말 전문 지식이 있고 진짜 괜찮은 기술이 있고 아니면 영어를 잘하고 뭐 이래가지고 자기 전공 분야 어떤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6개월 일하는 것만으로는 그런 전문직은 잘 안 구하죠. 1년 이상 일할 사람을 찾기 때문에 그런 일을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보통은 영어를 잘 못하는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서비스업을 보통 합니다. 뉴질랜드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비교적 어렵다. 그리고 시급도 호주보다 훨씬 낮고 환율도 낮고 이래서 사실 거기서 일해서 돈 번다? 그런 생각은 no.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이 굉장히 발달했죠. 근데 호텔 조리 쪽, 관광 쪽으로도 굉장히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바리스타 정말 많이 구해요. 커피를 엄청 좋아해. 무슨 이탈리아야? 아침에 출근하면서 마시고 점심때 또 와서 마시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제가 이제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일했었는데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자, 시급을 볼게요. 뉴질랜드 시급은 17.70달러예요. 호주 시급은 19.49달러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습니다. 안돼 바보. 안돼 바보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 근데 2017년 당시에 제가 호주에 있었을 때 최저시급 17달러에서 18달러였어요. 알았어. 근데 저는 최소 못해도 최저시급보다 몇 센트 많게 18달러, 그리고 보통은 22달러에서 25달러를 받고 일을 했어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한국인, 일본인, 이런 동양 사람들은 14달러, 15달러 받으면서 이 일을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 제가 막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는 구했는데 왜 그 사람들은 못 구했을까? 발품 팔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 너무 이해가 안 갔어. 그럴 거면 오지 마. 진짜 그러지 마요. 여러분 발품 팔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자린고비로 무료로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다 강구해 오세요. 일이 항상 이제 마음처럼 2주 만에 구해야지 한다고 해서 2주 만에 구해지는 건 아니에요. 못 구할 수도 있고 잘 구할 수도 있고 복불복이죠.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해 두고 계획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계획대로 안 되니까요. 알겠죠? 사설이 너무 길었어. 죄송해요. 자, 그리고 이번 편의 마지막 물가. 궁금하시죠? 물가. 시드니가 세계에서 제일 뭐 물가가 비싸. 알았어. 뭐 시드니가 세계에서 뭐 물가가 제일 비싸다고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시드니에서 살면서 물가 비싼 거를 전혀 못 느끼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웨이지 차이가 나니까 이제 집세라든가 그런 거는 한국보다 비싸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월급에 비해서 생각하면 비싼 건가? 환경도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네, 제가 하나하나 한번 따져볼게요. 아이고, 우리 바보 재밌어. 귀여워. 일단 게스트하우스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 뉴질랜드가 싸요. 호주가 더 비싸요. 호주는 호주 달러로 28달러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제일 싼 거고 심지어 28달러짜리 도미토리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평균 가격이 1박에 도미토리 32달러에서 35달러. 너무 비싸죠. 근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가 18달러예요. 18달러부터 시작하고 평균 가격이
20달러에서 25달러예요. 25달러 하는 데는 좀 비싼데요. 제일 비싸봤자 30달러? 그것도 이거 뉴질랜드 달러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진짜 싼 데는 뭐 하루에 10,000원 이러잖아요, 도미토리. 진짜 정말 싼 데는 10,000원에서 15,000원 하는데 평균 가격은 20,000원에서 25,000원 사이예요. 그리고 뭐 비싼 거는 뭐 무한대겠죠? 뭐 뉴질랜드나 호주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최저가와 평균 가격을 비교를 했을 때 그래요. 그래서 일단 뉴질랜드랑 한국이 싸고 호주는 게스트하우스가 좀 비쌉니다. 뭐 환경을 생각하면 뭐 다 비슷비슷해요. 다 별로 좀 더럽고 뭐 게스트하우스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진짜 깨끗하고 괜찮은 데 찾으면 진짜 비싸죠. 자, 그럼 쉐어하우스를 봅시다. 근데 제가 뭐 뉴질랜드에서 쉐어하우스에 있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뭐 저는 심지어 그 숙식을 제공하는 그런 쉐어하우스, 그러니까 주인과 같이 사는 쉐어하우스로 들어갔었는데 거기가 주 250달러였는데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고 좋은 집이고 환경이 정말 좋았고 주인분들이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도움도 많이 받고 영어로 대화도 많이 하고 영어도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음식도 너무 맛있고 숙식이 제공되는데 250달러입니다, 여러분. 주 250달러. 그것도 뉴질랜드 달러로요. 근데 호주에서는 그냥 그런 거 말고 그냥 숙박만 해서 쉐어하우스, 플랫 이런 거 구하잖아요. 그러면 막 한 방에 막 4-5명씩 자고 막 이러는데 주 150이 최저예요. 그래서 보통은 250달러 정도 합니다. 호주 달러로. 그것도 도미토리. 저 뉴질랜드에서 그렇게 숙식 제공하는 그 좋은 집에서 살았을 때 뉴질랜드 달러로 주 250달러 냈을 때 거기 저 싱글룸이었어요. 진짜 엄청 좋은 침대 있고 발코니 있고 도시 다 내려다 보이고 물론 제가 싸고 좋은 곳을 구했겠죠. 하지만 그런 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발품을 팔아야 돼. 어딜 가든. 근데 호주는 사실 그런 데가 별로 없죠. 별로 없어. 근데도 좋은 게 뭐냐면요. 호주 이제 제가 있었던 그 주 150달러였는데요. 쌀 제공되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오피스텔 같이 돼 있어가지고 헬스장이랑 수영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도시 아니고 되게 달링하버 바로 뒤쪽에 살았었거든요. 약간 이런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주 150달러면 굉장히 괜찮거든요. 거기 또 깨끗했어. 깨끗하고 그리고 방에 4명밖에 없었고 물론 집 전체에는 9명이었는데 총.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마스터룸에서 있었기 때문에 마스터룸이 150달러면 정말 싼 거지. 그것도 4명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일단 호주는 그렇다는 거. 자, 기름값. 기름값은 뉴질랜드가 월등히 비쌉니다. 자, 볼게요. 동일한 사이트에서 통계를 가져와 봤어요. 2019년 9월 달에 아주 최근에 나온 통계고요. 자, 미국 달러 기준으로 볼게요. 호주는 1달러, 뉴질랜드는 1.5달러, 한국은 1.3달러입니다. 호주 현지 친구한테 이제 기름값을 물어봤어요. 근데 호주에서 브리즈번이 기름값이 가장 비싼 편이래요. 근데 지금 현재 1.65달러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호주 달러 기준이라서 이제 하나로는 1,350원 정도? 그러니까 한국보다 지금 싼 거죠. 요즘 한국은 1,400원에서 1,500원 사이인가? 워낙 지역마다도 많이 다르고 기름값이 워낙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근데 호주가 이제 기름값이 다시 올라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나 조금 비싸거나 그래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훨씬 비싸죠. 그래서 약간 비등비등해요. 그러니까 호주랑 저희 나라가 기름값이 비슷하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니 최저시급이 2배 이상 차이 나는데 옷도 그래요. 싼 거, 비싼 거. 천차만별이잖아요. 뭐 비싸다고 하면은 뭐 무한대잖아요. 그럼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뭐 싸고 예쁜 옷 많다 뭐 이러는데 호주나 뉴질랜드에도 5달러, 10달러짜리 많습니다. 다만 한국 옷이 좀 더 퀄리티가 좋아요. 같은 가격이어도. 그래서 사실 싼 거 혹은 평균가를 비교하면은 솔직히 비슷해요. 구제샵 가면은 막 3달러, 2달러 막 이래요. 예쁜 옷도. 그러니까 뭐 잘 찾아야죠. 저는 원래 구제를 좋아해서. 한국에서도 이게 구제샵 가면은 뭐 2,000원, 3,000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구제는 저만 좋아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세컨핸드. 그래서 뭐 새 제품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도 어쨌든 싸면 5달러, 10달러 하고 저희 나라도 싸면 뭐 4,900원부터 있잖아요. 그쵸? 그놈의 4,900원. 5,000원도 아닌 4,900원.
근데 옷 같은 경우는 너무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퀄리티도 천차만별이라서 이제 정확히 비교를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비슷하다는 겁니다. 비슷해요. 뭐 물가가 비싸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뭐 하나만 이렇게 딱 물건을 딱 대놓고 비교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거는 우리나라가 더 싼데 어떤 거는 호주가 더 싸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음식도 비교를 하면요. 저희 나라가 뭐 싸고 맛있는 음식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 호주에도 잘 찾아보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음식이 더 싸고 맛있다고 느껴지는 거는 우리나라는 약간 이제 접시만 딸랑 나오는 게 아니라 좀 푸짐하게 나오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는 이제 서양 국가이기 때문에 뭐 단품 하나, 접시 하나, 볼 하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 양에 비해서 나오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나 뉴질랜드도 5달러 정도의 싼 음식들이 있고요. 밀.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요즘에는 다 5,000원 이상 하죠. 심지어 국민 음식인 짜장면과 김밥도 4,000원씩 주고 먹어야 되는 이 2019년. 눈물 납니다. 가난한 자는 웁니다. 한국도 요즘에는 식당 가면은 무조건 7,000원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평균가가 그렇습니다.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집세, 그러니까 숙소,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 말고 집을 렌트하는 월세 개념의 그런 걸로 한번 생각해보면 호주가 훨씬 비싸지 않을까 해서 제가 또 알아봤어요. 이것도 집에 따라서, 뭐 지역에 따라서, 뭐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이잖아요, 가격이. 집의 상태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비슷한 조건에, 비슷한 크기에, 비슷한 옵션에, 비슷한 구조의 집을 찾아서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봅시다. 제가 서울 마포구 도심 안에서 원룸 옵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싱크대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옵션으로 돼 있는 원룸을 한번 알아봤어요. 기본적으로 보증금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부터 시작하고요. 그나마 싼 것 중에서 제가 알아본 거예요. 그나마 살만할 것 같은 그런 퀄리티로 알아봤을 때 보증금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그리고 월세가 관리비 포함해서 한 달에 7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평수는 6평부터 11평까지. 정말 좁죠. 고시원이야, 고시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사실 뭐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뭐 이런 데 많아요. 많은데 화곡동 같은 좀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더 많고, 근데 집이 정말 아무것도 없거나 너무 더럽거나 막 그래요. 너무 좁거나 아니면 막 창문도 없고 막 이러거나.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제가 비슷한 조건에서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브리즈번 시티 안에 있는 비슷한 조건의 집을 봤을 때 여기 애들은 보증금이 별로 없어요. 주에 300달러. 주에 300달러면 24만 5천 원 정도 하나? 24만 5천 원 정도 하고 그러면 한 달 98만 원이죠. 여기는 관리비 같은 거 없어요. 여기 참 예쁘게 꾸며놨는데 280달러, 주에 280달러, 주에 300달러 이렇게 나오죠. 여기 밑에 본드라고 적혀있는 게 보증금이에요. 본드. 본드는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예요. 근데 물가가 브리즈번보다 비싼 시드니는 좀 더 비쌉니다. 본드는 비슷한데 본드는 조금 더 나갈 수도 있고 뭐 시드니는 550달러에서 700달러 사이예요. 비싸죠. 물론 비쌉니다. 시드니 보시면은 그냥 작은 스튜디오 아파트를 기준으로 주에 540달러, 본드는 200~300만 원 정도 하죠. 보증금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좀 덜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보증금 500만 원 정도로 내려가면 집세가 아주 더 많이 오르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fully furnished라고 써있죠. 가구가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예쁜 집도 450달러밖에 안 해요. 이제 얘네들은 본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있어봤자 뭐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리고 이 집 보세요. 패딩턴에 있는 스튜디오 아파트인데요. 스튜디오 아파트먼트는 원룸을 얘기하는 거고요. 380달러라고 돼 있죠. 패딩턴이 좀 싼 편이에요. 근데 버스로 시드니 센트럴까지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되게 괜찮죠. 시드니에서도 잘 구하면 400달러 정도 되는 거예요, 주에. 싸죠. 이렇게 봤을 때 물가가 호주가 비싸다. 저는 인정을 못 하겠어요. 한국 물가 더 비싸. 근데 딱 하나 물가가 정말 압도적으로 싼 거는 교통. 우리나라가 교통이 진짜 편리하고 서비스도 좋고 깨끗하고
진짜 좋은데 가격이 싸. 그래서 교통비로 우리나라에서 압승. 자, 제가 뉴질랜드랑 호주랑 비교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계속 한국이랑 비교를 하게 되네요. 어쨌든 뭐 여러분도 궁금하셨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다고 얘기해요. 빨리.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재미있는, 좀 더 궁금하실 것 같은 내용으로 또 돌아올게요. 비교 영상. 안녕.